전국 각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봉화구는 지자체 최초로 AI 확산을 막기 위한 계란 환적장을 건립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6일부터 대구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난 2018년 11월 택시 요금이 인상된 이후 4년 2개월 만에 요금 인상입니다. 경북도 소방본부가 지난해 의료정보 제공과 응급처치 상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연간 12만여 건, 하루 평균 331건으로 전국 네 번째 상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5일 새벽 4시 30분쯤 문경시의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매년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철 불청객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찾아오는데요.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며 지자체마다 확산 방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봉화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계란 환적장을 직접 건립하고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AI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계란 수거 차량이 주변 양계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환적장으로 가져옵니다. 한 곳에 모인 계란들을 소독을 마친 유통 차량에 옮겨 싣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드나들 때마다 약품과 방역기를 이용한 살균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봉화군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한 계란 환적장입니다. 그동안 여러 농장을 드나드는 계란 수거 차량이 AI의 빠른 확산을 일으킨 주범으로 거론되면서 산란계 밀집단지의 농가협의체가 계란 환적장을 운영해왔지만 지자체가 직접 건립한 환적장은 봉화군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환적장 임무 수행하는데 불편함 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농민 입장에서는 군에 진짜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서 다시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계란 환적장이 설치된 봉화군 도촌리 양계단지는 하루 100만 개 이상의 계란이 생산되는 전국 최대의 산란계 밀집단지입니다. 봉화군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인근의 공장 마당을 임대해 도촌 양계협회와 함께 계란 환적장을 운영해왔지만 장소가 좁은 탓에 환적 작업과 방역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후 군비 9억 3,900만 원 등 총 12억 8,400만 원을 들여 3,800여 제곱미터 면적의 계란 환적장을 건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봉화군 계란 환적장은 환적 차량과 외부 유통 계란 차량이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입구를 2개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소독을 위하여 최진식 소독 시설과 대인 방역기를 운영하여 혹시 모를 AI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계란 환적장 운영을 비롯해 거점 소독 시설과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하는 등 AI 청정지대를 유지하기 위한 방역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오는 16일부터 대구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대구시는 2018년 11월 택시 요금 인상 이후 인건비와 LPG 가격 등 운송 원가가 오름에 따라 택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조정 내용을 보면 중형 택시 기준으로 기본 요금 4,000원, 거리 요금 130m당 100원, 시간 요금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지난해 의료정보 제공과 응급처치 상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연간 12만여 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과 경기 북부,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상담 실적이며 하루 평균 331건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소방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직접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 치료 지도를 하는 등 한 발 앞선 응급의료 상담이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5일 새벽 4시 30분쯤 문경시 산양면의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산림 0.3헥타르가량을 태운 뒤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천박물관 소장 유물인 사시차뇨 한 점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사시차뇨는 중국 당나라 말기 한학이 편찬한 농업 서적으로 사계절을 12달로 나누고 월별 농법과 금기사항, 가축 사육법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조선 초기 농사직설이 편찬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농업 경영에 참고한 대표적인 서적으로 조선 최초로 주조한 금속활자로 간행됐다는 점, 민생을 위한 농업 증진이라는 사회경제사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토끼 하면 재빠른 움직임과 지혜로움이 연상되시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토끼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 알 수 있는 기획 전시가 열렸습니다. 토끼를 주제로 한 동요와 전래동화부터 토끼 캐릭터 인형까지 다양한 전시물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진재 기자가 토끼 기획 전시를 다녀왔습니다. 풀밭에 앉아있는 토끼 한 마리. 숨어있던 호랑이가 나타나자 재빨리 도망갑니다. 또 다른 벽면에서는 절구질을 하는 토끼, 거북이를 타고 용궁을 헤엄치는 토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 2023년 개묘년을 맞아 토끼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가 열렸습니다. 전시회 주제는 생태 만상과 변화 무쌍, 그림과 장식품, 인형 등 토끼 관련 전시물 70여 점이 두 주제에 따라 전시실을 채웠습니다. 전시물 옆에는 토끼의 생태에 얽힌 민속 이야기가 함께 적혀 있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생태 만상이라고 해가지고 토끼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특징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았고요. 2부 변화무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들이 현대에는 또 어떻게 좀 전달되어 왔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 토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둥근 달과 벽면을 가득 채운 토끼 그림, 아기자기한 인형들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하트 들고 있는 토끼 인형이 좋았어요. 귀여워서요. 이번 전시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VR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동물을 주제로 기획 전시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토끼 기획 전시는 오는 3월 6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영천 시안미술관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관람과 만들기 체험을 통해 일상의 쉼과 사물의 가치를 재발견하자는 취지인데요. 잠시 삶의 짐을 내려놓고 나와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신병균 기자입니다. 문화해설사들이 영천 시안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문화재를 소개하고 안내하던 문화해설사들이 오늘은 다양한 작품들에 대해 큐레이터의 설명을 듣습니다. 평소 일상에 바빠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 접하지 못했던 전시회를 감상하며 쉼을 얻습니다. 친환경 가방을 만들며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물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쓸모없는 것들은 가치를 가질 수 없을까? 일상에서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에게 하는 질문으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전시 작품들이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색다르고 좀 모든 게 새롭게 느껴져 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다양한 체험 그리고 안 하던 또 이런 걸 하니까 새로운 게 또 느껴져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참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문화재나 이런 데는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해봐야지만 설명이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체험을 했으니까 이런 체험했는 것 같고 또 우리 오시는 관광객에게 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천 시안미술관은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초록의 발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회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와 또 연계된 프로그램 초록의 발견은 이렇게 지역민들이 자신만의 이렇게 예술 세계를 좀 만들어서 하나의 결과물을 좀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영천 시안미술관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나와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멈춤의 시간과 공간, 여유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요즘 여기저기 일터에서 나오는 푸념 섞인 말인데요. 이미 들판과 바다는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인 건데요. 다른 산업 현장이라고 다를까요? 오랜만에 호황이 찾아온 조선업계. 일감은 넘치는데 정작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을 확보해달라며 아우성입니다. 중소형 공장이나 제조업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약 20년 묵은 고용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들에게 최대 10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기로 한 건데요.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어집니다. 보모와 가사 도우미,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이 일은 그동안 내국인과 중국 동포만 할 수 있었던 일인데요. 올해부터는 모든 외국인에게 가사 돌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일부 서비스 업종인 택배 상하차 분야도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의 체류 여건도 더 나아질 전망입니다.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기로 한 지자체에는 외국인이 우선 배정됩니다. 정부가 고용제도를 손질함에 따라서 이제 산업 현장에 숨통이 트이게 됐는데요. 하지만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위기 때문에 갈수록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씁쓸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구시가 허례허식 없는 결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100쌍에게 예식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은 총 예식 비용이 1,000만 원 이하며 일반 예식장이 아닌 공공시설 예식장소나 종교시설, 공원 등에서 소규모로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 신랑이나 신부 중 1명 이상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한정됩니다. 작은 결혼식 지원을 받으려는 예비 부부는 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추고 대구시 출산보육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한사랑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북도 사랑연맹이 주관하는 청송 전국 아이스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가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청송 얼음골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 선수 12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특히 오는 14일 개막하는 청송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과 아시아 선수권 대회의 국가대표 선발전인 만큼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청송군은 대회장에 지역 농특산물과 관광 홍보 전시장을 마련하고 경기벽 뒤쪽에 빙벽을 조성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천 천문우주센터가 2023년 새해를 맞아 과학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오는 7일 오후 4시 센터 내 천문대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대 천문학과 이강환 박사 초청 특강과 현대 천문학자가 알아낸 우주를 주제로 저명한 과학자들의 토크 콘서트가 마련됩니다. 또 행사 이후 별자리 감상과 행성 관측 등 관측회가 열립니다. 대구 학교지원센터가 오는 10일까지 학교 당직경비원과 환경미화원 채용 원서를 접수합니다. 채용 인원은 경비원 43명과 환경미화원 60명 등 모두 103명입니다. 지원과 채용은 학교나 기관별로 진행되며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합니다. 근무일은 오는 3월 1일부터 만 65세 정년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 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3일까지 2023 꿈의 오케스트라 예천 운연인력 11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는 코디네이터, 음악감독, 바이올린과 비올라 등 악기 강사며 선발된 인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파트와 앙상블 교육, 여름 캠프, 정기 연주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용 기준과 제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